1905년 스위스 베른,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아파트를 나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광장 한가운데 시계탑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빛의 속도로 이 시계탑에서 멀어진다면 저 시계바늘은 어떻게 보일까? 빛이 시계탑을 떠나 내 눈에 닿는 동안 나는 이미 빛의 속도로 달아나고 있다면 그 빛은 영원히 나를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저 시계는 영원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단순하고 이상한 상상 하나가 인류가 200년 넘게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905년 그의 나이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직업은 물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른 연방특허청의 3급 기술심사관, 매일 아침남의 발명품 서류를 검토하는 일이 그의 본업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실도 저명한 스승의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의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사실 하나에서 출발해 시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여정입니다. 수식은 없습니다. 오직 생각만으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편에서 다룬 마이컬슨 몰리 실험입니다. 1887년 두 물리학자는 빛이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속을 달린다면 방향에 따라 속도가 달라야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측정해도 누가 측정해도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이 결과가 왜 그렇게 당혹스러웠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물리학의 상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속 100km의 차 안에서 앞으로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봅시다. 밖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 그 공은 시속 130km 혹은 150km로 날아갑니다. 속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갈릴레오 이후 당연한 상식이었고 뉴턴 역학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은 달랐습니다. 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든 그 기차 안에서 손전등을 켜든 지상에서 켜든 밖에서 측정한 빛의 속도는 항상 초속 약 30만 km, 단일 킬로미터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보여준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 결과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로렌츠와 피츠제럴드는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수축한다는 수학적 공식을 내놓았습니다. 계산은 맞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기존 체계를 지키면서 문제를 덮어두는 땜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른의 26살 청년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깐 들여다봐야 이 선택이 얼마나 특이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넨의 김나지움에서 권위적인 주입식 교육에 반발해 교사들과 충돌했습니다. 취리히 연방공대를 졸업한 뒤에는 교수 추천서를 받지 못해 대학 교수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2년간 임시직과 가정교사를 전전하다 간신히 얻은 자리가 베른 특허청의 말단 심사관이었습니다. 학계의 주류에서 완전히 바깥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소외가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특허청 재직 시절인 1902년 솔로빈과 하비이트라는 두 친구와 함께 올림피아 아카데미라는 소박한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에른스트 마흐, 데이비드 흉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특히 마흐의 영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마흐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을 물리학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대시간, 절대공간처럼 누구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철학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사고방식을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역사를 5갈래로 뒤흔드는 논문 5편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를 다룬 논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중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논문의 원래 제목은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 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전기공학 논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류의 인식 전체를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모든 관측자에게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이것은 갈릴레오 시대부터 있던 원리입니다. 배 안에 있든 배 밖에 있든 물리법칙은 똑같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광속 불변입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어디서 측정하든 초속 약 30만 km로 동일합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이 선언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간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빛의 속도의 절반, 즉 초속 15만 km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 앉은 승객이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켭니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선로 옆에 서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 빛이 기차 속도 더하기 빛의 속도, 즉 초속 45만 km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로 옆 관찰자가 측정한 빛의 속도도 정확히 초속 30만 km입니다. 단일 킬로미터도 더 빠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뭔가 깊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논리를 따라가 봅시다. 속도란 무엇입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차 안 승객이 측정한 빛의 속도, 그리고 선로 옆 관찰자가 측정한 빛의 속도, 둘 다 초속 30만 km로 같습니다. 그런데 선로 옆에서 보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더 길었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빛이 기차 안 광원에서 출발의 앞쪽 벽에 닿기까지 이동한 총 경로가 바깥에서는 더 길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속도는 같고 거리는 더 깁니다.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관계식을 생각해 봅시다. 속도가 똑같이 유지되면서 분자인 거리가 더 커졌다면 분모인 시간도 더 커져야만 등식이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선로 옆 관찰자의 눈에는 기차 안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야 앞뒤가 맞습니다. 이것이 시간 지연, 타임 다일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착시가 아닙니다. 뇌가 만들어낸 오류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단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빛의 속도는 누가 측정해도 같습니다.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보낸 빛도 선로 옆 관찰자가 보는 그 빛도 속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빛의 경로가 더 깁니다. 속도 거리 나누기 시간. 거리가 길어졌는데 속도가 같으려면 시간이 더 길어져야 합니다. 기차 안의 시간이 밖에서 보면 더 느리게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간 지연의 논리적 핵심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 불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일까요? 실험실 사고 실험이 아니라 실제 자연 속에서 이것이 검증된 순간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뮤온이라는 입자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대기권 상층 약 10에서 15km 상공에서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뮤온이 생성됩니다. 뮤온의 수명은 실험실에서 측정하면 약 2.2 마이크로초, 즉 200만 분의 2.2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려도 이론적으로는 약 660m밖에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뮤온들이 지표면까지 멀쩡히 도달합니다. 10km 이상을 뚫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뮤온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래서 뮤온의 시계는 우리 지상의 시계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갑니다. 뮤온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과 2.2 마이크로초를 살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뮤온이 훨씬 더 오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 지연이 실제로 뮤온의 여정을 늘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수천 번 반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일상에서도 이것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상공 약 2만 km에서 GPS 위성들이 초속 약 4km로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성의 시간을 하루에 약 7마이크로초씩 느리게 만듭니다. 동시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 효과까지 더해지면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의 시간 오차가 쌓입니다. 이 오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단 하루 만에 약 10km의 위치 오차를 내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시간 지연을 매 순간 계산하고 보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턴에게 시간은 우주의 무대였습니다. 어디서든 동일하게 흐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배경, 지구에서도 태양 곁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시간은 언제나 똑같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200년 동안 의심받지 않은 상식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은 무대가 아니라 배우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주에는 모두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학의 발견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류의 답이 근본적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200년간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베른의 한 시계탑을 바라보며 출근하던 26살 청년의 기묘한 상상이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의 논리가 세상을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선로 옆에서 봤을 때 기차 안의 빛의 경로가 더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어진 경로가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왜 그런 모양이 되는지를 아직 눈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거울 2장 사이를 왕복하는 빛으로 만든 시계, 빛시계 사고 실험입니다. 오늘 논리로만 납득하셨다면 다음 편에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이 왜 일어나는지 이번엔 그림으로 증명합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